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대만의 자유시보는 러시아 인권운동가 블라디미르 오세치킨이 최근 페이스북에 공개한 러시아 정보기관 연방보안국인 FSB의 보고서를 인용해 시진핑이 올해 가을 20차 당대회를 치르기 전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해 가을이 오기 전 대만을 수복해 자신의 주석직 3년임을 순조롭게 확정지으려 한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17일에는 윌즈바흐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가 최근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젠-20 스텔스 전투기와 근거리에서 만났다는 일화를 밝혔는데, 이는 미국과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가 지근거리에서 조우한 최초의 사례로 요즘 대만 해협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8일 대만의 중시신문망은 중국의 항공모함인 산동함이 오후 1시경 대만의 금문도 외곽 지역을 지나는 장면을 당시 항공기를 타고 있던 대만 시민이 항공기 내부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중국이 항모를 이용해 대만을 작정하고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3월 1일 민주당과 공화당의 거물급 인사들을 대만으로 보내 차이잉원 총통과 회견하게 만들며 중국에게 대만을 두고 입맛을 다시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를 보내며 불필요한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만에게 미국은 중국의 무력 도발을 막을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작계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대만은 유사시 최대 일주일간 자력으로 버티면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작계를 짜놓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이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중국이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아직은 천조국 미국을 상대로 1대1로 제대로 붙을 역량은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기에 중국은 만에 하나 대만을 공격한다 해도 최대한 빠르게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만에 도착하기 전 이 전쟁을 끝내려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중국인민대학 국제공작 교수인 최수구는 중국의 싱크탱크인 남중국해 전략태세 감지 계획이 작성한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공개해 현재 대만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문건의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 시 미국이 대만에 도착하는 가장 빠른 시간대를 2시간으로 규정하고 미군이 오기 2시간 전에 어떤 식으로 대만을 공격하는지 세세하게 시간대별로 공격 계획과 대만군의 대응 등을 입력한 워게임을 돌려 결과를 산출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미군의 동아시아 작전 구상을 보면 중국의 대만 침공을 대비해 가장 많은 훈련을 하는 곳은 주일미군이며, 이 같은 지금전력인 주일미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대가 지상군과 공군 위주로 편성된 주한미군입니다. 오산 공군기지에서 대만까지 거리는 약 1600km로 항공기로 2시간이면 닿는 거리인데, 중국이 작성한 이 문건은 바로 이 점을 염두에 2시간 안에 작전을 끝내는 공격 문건을 만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문건은 공격의 방향을 크게 3가지 틀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랴오닝 항모와 전단을 대만의 북부에 위치시켜 이 지역의 해상과 공중의 제공권을 장악해 대만 북부에 위치한 대만 함정들을 격파하고 동남쪽으로 진격하며, 산동 항모와 전단은 대만 해협의 남부에 배치시켜 대만 가오슝 인근의 함정들을 파괴시키고 빠시 해협을 관통하는데, 이러한 강제 격리 작전을 통해 미군과 한국, 일본, 호주군의 대만 진입을 차단하는 것을 1단계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미사일의 화력 집중을 통해 대만의 지휘부와 방공, 공군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일명 타격작전으로 들어가며, 이를 통해 안전하게 해안지대의 보병이 상륙할 진지를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항구와 공항을 장악, 후발부대의 안전한 진입을 위해 상륙과 진지작전을 전개하는 3단계 작전으로 전쟁을 종식하게 됩니다. 이 공격 문건은 대만에는 모두 4개의 해군기지와 11개의 공군기지가 있으며, 요새화된 대만의 특징에 맞게 중장거리 미사일 기지가 모두 22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절강, 안위, 강서, 복건, 호남, 광동, 해남 등에 위치한 작전부대는 모두 전장에 투입되며 새벽 4시에 인민해방군의 공격은 시작됩니다. 4시가 되면 먼저 복건성 영덕시에 있는 방사포 부대는 동인도에 위치해 있는 대만의 슝펑-2 미사일 부대와 조기경보 레이더의 화력을 집중해 무력화시킵니다. 이와 동시에 복건성 연해 지역에 위치한 미사일 기지에서는 모두 172발의 뚱펑 16 탄도 미사일이 대만의 모든 공항과 원거리 방공 시스템을 향해 날아가 전부 파괴시키게 됩니다. 특히 이 문건은 미사일의 사용법에 대해서도 정말 소름 끼칠 만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미사일 8발은 공항에 활주로에, 비행기 유도로에는 4발의 미사일을 사용하며 나머지 미사일은 대만이 자랑하는 지대공 미사일인 청국 미사일 기지에
화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4분이 지난 4시 4분경이 되면 대만의 주요 공항은 뚱펑 미사일에 의해 주요 시설은 다 파괴되어 전투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며, 이를 피해 이미 이륙한 대만의 미라주 2000 전투기들은 중국이 보유한 S-400 원거리 방공 미사일로 제압하게 됩니다. 여기에 초지평선 레이더를 통해 뚱펑 미사일로 이미 파괴된 대만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의 추가적인 움직임을 파악하며, 대만 중부의 지아이 공항에서 추가로 이착륙을 하는 전투기가 있는지 파악하여 해당 움직임이 포착되면 곧바로 뚱펑 미사일을 추가로 날리게 됩니다. 미사일 사격이 끝난 4시 12분부터는 중국의 젠15, 젠10, 젠7 등 이른바 젠 시리즈의 전투기들이 대만의 작전지역을 향해 날아가 대만해 옆에 있는 함정들과 잔여 전투기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4시 18분 북부 해협으로 날아간 6대의 젠15 전투기는 장착된 잉지 91 대함 미사일 24발을 대만의 함정편대에 집중 사격하여 괴멸시키며, 4시 28분에는 후방에서 지원 도착한 젠7 전투기들이 북부 해협에 떠 있는 대만의 함대들에게 집중 사격을 실시하여 모두 파괴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개시된 지 35분이 지난 4시 35분경이 되면 대만 이란 부근 해협에 떠 있던 대만 해군의 함정들은 모조리 침몰하게 되며, 추가적으로 대만의 패트리어트와 호크 미사일 진지에 대한 전투기 사격이 진행되고, 중국이 자랑하는 공중경보기 쿵징 500이 대만 상공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은 종반으로 시작이 되며 4시 45분경이 되면 대만 북부의 방공진지는 완전히 파괴되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다수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 또한 알아볼 수 없는 처참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4시 58분이 되면 잉지 12와 잉지 62 대함 미사일은 펑후 열도 부근에 있는 대만의 잔여 호위정과 함선들을 모두 제거하게 되며, 중국의 홍6J 폭격기는 24발의 잉지 미사일을 이용하여 대만 화련시의 방공 권역권 내에 있는 9척의 광화 6호급 미사일 고속종을 침몰시켜 중국군의 호위함을 보호하게 됩니다. 끝으로 5시 10분경이 되면 안위, 복건, 호남, 강소에서 이륙한 홍6 전투기 편대는 수백 발의 순항 미사일로 대만에 고정된 잔여 목표물을 완전히 제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2시간에 걸친 미사일과 전투기 그리고 항모와 해상부대의 집중 사격과 포격으로 대만의 전력 90% 이상은 파괴되며, 5시 57분에 대만의 동부해협에 정박하고 있던 인민해방군의 함정은 상륙작전을 실시하고, 해협 양측에 있던 2척의 구축함 편대는 15노트의 속도로 다가와 상륙작전에 동참하여 상륙부대를 엄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1시에 복건성에서 출발한 중국의 육군 상륙부대는 5시가 되면 대만 북부 해협에 도착하게 되며, 상륙 후 지상전 임무에 같이 투입되어 오성홍기를 꽂기 위해 전진합니다. 이 문건은 해당 작전의 돌발 변수로 주한 주일미군을 꼽았습니다. 2시간의 공격 타임이 지나면 해상과 공중을 통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올 것이며, 결국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정예부대로 평가받는 주한미 육군 이사단이 초대형 수송기를 통해 병력과 M1 에이브럼스 전차 그리고 아파치 헬기 등이 대만으로 들어오는 것을 최악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를 통해 미국은 시간을 벌 것이고, 미군의 중추기지인 관기지의 병력까지 대만에 집중되어 전쟁은 장기화 혹은 협상으로 이어져 중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 분석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의 키보드 소리는 요란했습니다. 워게임 내용을 보니 피가 끓어오르는데? 드론은 안 쓰나? 역시 내 조국은 대단해. 준비는 끝났어. 이제 동풍만 불면 되겠군. 맞아. 외부 세력이 개입하는 것을 고민해봐야 해. 예를 들면 한국, 일본, 호주 같은 미국을 따르는 나라들 말이야. 이번 러시아를 보면 역시 대만을 공격할 때 관건은 다량의 미사일인 것 같아. 미국이 작년에 C-17 운송기를 한국에서 대만의 송산공항으로 시험 운행해본 적이 있었지. 젠20 같은 전투기를 운영할 때 레이저나 EMP 무기를 장착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해. 한국, 일본이 개입한다고 가정하고 다시 워게임 돌려보자. 2시간이면 우리 전투력으로는 충분해. 일단 제일 먼저 대만의 전력과 통신시설부터 날려버리자.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우리 본토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미군 기지부터 화염으로 만들어야 해. 미중 전쟁의 승자가 어딨어. 둘 다 다칠 뿐이지. 아미타불. 리더의 한순간의 판단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불러오는지 우리는 러시아를 통해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잘 해결하는 현명한 리더십이 더더욱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